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의 국제학생 등록률이 비자 발급 문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ASU가 올 가을 학기에 국제학생 등록이 좀 줄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의 학생비자 발급, 이게 좀 강화되면서요. 많은 학생들이 비자 약속 잡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비자 발급 강화 조치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8월 21일 첫 수업일에 맞춰서 도착을 못했고요. 대학 측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건가요? 지난 5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 때 비자 처리가 잠시 중단됐었고요. 다시 재개하면서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 같은 그런 요구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아,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비자 인터뷰 약속 가능 인원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ASU 등록 담당 부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제때 비자 약속을 잡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등록률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올 가을 학기에 등록된 국제학생이 약 14,600명인데요. 작년에는 15,000명 이상이었으니까 한 3% 정도 감소한 셈입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로는 처음 있는 등록률 감소라고 하네요. 그럼 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본국에서 기다리는 동안 줌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본국이나 ASU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먼저 학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개별적인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식품 안전 문제입니다. 아리조나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냉동 새우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사우스윈드 푸드라는 회사가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 제품들입니까? 샌드바, 아크틱 쇼어스, 베스트 옙, 그레이트 아메리칸, 그리고 퍼스트 스트리트 이런 브랜드로 판매된 냉동 새우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아리조나를 포함한 9개 주 상점과 도매업체에 유통된 물량입니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인가요? 핵 반응 부산물인 방사성 동위원소 세슘 137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이번 리콜은 월마트 자체 브랜드인 그레이트 밸류 냉동새우 리콜 직후에 나온 조치이기도 합니다. 아, 비슷한 문제가 있었군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안전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인도네시아 BMS 푸즈가 수입한 냉동빵가루 새우 샘플과 또 미국 항구로 들어온 운송 컨테이너에서 이 세슘 137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FDA는 리콜 대상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슘 137은 미량이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네, 해당 제품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분쟁 소식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그랜드 캐니언 대학 GCU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고요? 네, 그랜드 캐니언 에듀케이션 GC라는 회사인데요. FTC가 작년 11월에 이 회사가 GCU 박사과정 비용을 허위로 광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최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소송 불가 기각 판결로 종결됐습니다. 소송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FTC 주장은 대학 측이 박사과정 총 비용을 광고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적게 표시했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추가 비용이 드는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소송을 취한 거죠? FTC 설명은 좀 복잡한데요. 올해 초에 교육부가 GCU에 부과했던 거액의 벌금을 철회했고 또 국세청 IRS가 GCU의 비영리 지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계속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학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GCU 총장은 성명을 통해서 처음부터 주장했듯이 비난은 거짓이고 오히려 우리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두주자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같은 조치들이 바이든 행정부 내의 어떤 조직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여러 배경이 얽혀 있는 것 같군요. 오늘 반찬 없어. 밥만 먹고 출근해. 아리랑 번쩍 엄마 손길 그대로
반짝 아리랑 반짝 아리조나 아리랑 반짝 아리랑 반찬 480-352-6554 피닉스의 메리베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사망 사건 용의자가 성인으로 기소됐다고요? 네, 지난 19일에 메리베일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16세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로 공격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마이클 몬토야 2세로 확인됐고요. 용의자는 같은 16세인 크리스 다니엘 아길라입니다. 16세인데 성인으로 기소되었다고요? 네, 피닉스 경찰이 아길라를 체포했고 검찰은 그를 성인 법정에서 재판받도록 기소했습니다. 현재 혐의는 2급 살인입니다. 사건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법원 문서를 보면요. 사건 전날을 두 학생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의자의 총기를 강탈했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나왔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이 일에 분노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교실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가 일부러 피해자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주머니 칼로 3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범행 도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흉기는 4인치짜리 접이식 칼이었는데 손잡이에 용의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고요. 학교 보안 담당자가 수거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는 2급 살인 혐의지만 검찰은 계획살인 여부 등을 더 조사해서 1급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50만 달러의 현금 보석금을 책정했고 예비 심리는 8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챈들러에서 경찰 추격전 끝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 침입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용의자가 그 집 거주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차고에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이 벌어졌군요. 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마주치자 용의자가 차를 몰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추격전 끝에 용의 차량이 페코스 로드와 맥퀸 로드 교차로 근처에서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총격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경찰이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는데 잠시 후에 용의자가 총기를 들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려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경찰에 총격을 가하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다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찰 연루 총격 사건이라서 인접한 메사경찰국에서 조사를 맡았습니다. 현재 사건 현장인 맥퀸 로드와 페코스 로드 인근 도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제공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